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력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누차 얘기하는데 이미 움직이고 있는 애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등속 운동인데 만약에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을 그냥 냅뒀어요. 냅뒀는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힘이 작용해서 좀 빨라졌고 내려오는데 또 잡아당기니까 더 빨라지고 또 잡아당기니까 더 빨라지는 거예요. 힘이 작용해야지 빨라지는 거예요.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공기저항 없을 때 그런 걸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근데 얘가 속력 변화,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낙하는 던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놓는 거야. 그래서 처음 빵초는 6m/s예요. 처음 빵초는 가만히 놓는 거기 때문에 처음 빵초는 0m/s고 점점 내려가면서 속력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같은 시간별로 사진을 찍은 그림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가는 거,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가는 거, 속력 점점 빨라지는 그런 운동이지, 그쵸? 근데 어떻게 빨라지냐면 1초 지나면 9.8씩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봐봐, 1초 후면은 9.8이 되어 있고 2초 후면은 19.6 되어 있고 3초 후면은 29.4 되어 있고. 근데 요거를, 요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가속도라고 하는데,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인데 원래는 속도 변화량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1초 동안에 9.8씩 증가하니까 이 기울기가 일정하고요. 기울기가 일정하고 이게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데 그 값이 9.8이야. 9.8 m/s 제곱. 원래는 m/s 제곱이 단위인데 9.8을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자유낙하하게 되면은 1초 지나면 9.8씩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엄청 얘기해도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하루 있다가 물어보면 또 몰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깃털이 세공보다 늦게 떨어져. 공기 저항이 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가벼우니까 늦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질량이 작으니까 늦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으면 분명 질량은 쇠공이 커요. 얘가 질량이 작고 공기 저항 없잖아? 그럼 같이 떨어져요. 뻥이 아니고 진짜 같이 떨어집니다. 무거워서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져요. 자, 일단은 믿어주세요. 일단은 같이 떨어진다.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가속도의 성질을 아시면 되는데, 가속도 법칙을 아시면 되는데,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거든요. 시간당 속도 변화량.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런 거지. 이거를 조금만 생각하시면 아는데, 이 가속도 속도 변화량은 이게 질량에는 반비례를 해요. 힘에는 비례를 하고. 이게 뉴턴 운동 2법칙인데, 그러니까 속도가 변할 때 힘을 많이 줘. 내가 세게 밀어줬어. 그러면 속도가 많이 변하겠지. 자전거 내가 밀어주는데 속도가 빨리빨리 증가하겠지. 그래서 힘이랑 가속도는 비례관계에 있죠. 그쵸? 근데 무거운 애를 밀어줄 때는
내가 똑같은 힘으로 밀어줘도 속도가 잘 안 변해요. 왜냐면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질량하고 속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질량하고 속도 변화. 자, 근데 질량이 만약에 2배가 되잖아요. 질량이 2배가 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2배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질량 2배인 물체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2배가 돼서 이게 약분하잖아? 그럼 똑같아. 값이 똑같아요. 가속도가 똑같아. 그래서 무겁다라고 해서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증가한 거는 맞는데 질량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은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진짜로. 뻥 아니고. 그래서 3kg짜리나 0.6kg짜리나 5kg짜리나 다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가벼운 애나 무거운 애나. 근데 지구가 당기는 힘은, 질량이 많은 애가 당기는 힘은 센 거야. 응? 그러니까 속도 변화는 힘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질량도 말을 해주셔야 돼. 응?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늦게 떨어진 이유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기 저항 때문에. 공기 저항이 커서 늦게 떨어진 거지 가벼워서 늦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공기 저항을 없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공기를 빼서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자, 책을 읽어보시면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물체의 종류나 모양, 질량에 관계없이 낙하할 때 속력이 1초마다 9.8m/s씩 증가하는 그런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 질량에 비례하지만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문장을 외우시긴 하셔야 되고, 중력은 질량 큰 애가 더 큰 거야. 무거운 거야, 그거는. 무게를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데 9.8 곱하기 물체 질량 하면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kg짜리에 해당하는 무게는, 중력은 9.8N이 됩니다. 9.8N 돼요. 1kg짜리는 9.8N이 됩니다. 등속운동과 자유낙하운동. 등속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거고, 자유낙하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건데, 다른 말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이건 속력이 일정한 거고. 속력이 일정하려면 알짜 힘이 0이어야 됩니다. 알짜 힘이 0. 얘는 알짜 힘이 0일 때,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요거는 요렇게 되려면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는 가속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부분이어서 많이 하셔야지 알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했던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지표 근처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1초에 9.8m/s씩 증가하고,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높이가 똑같으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자, 7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세요. 글씨 잘 읽으시면서, 글씨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맞고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는 이야기이고, 진공 상태에서 골프공과 탁구공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골프공이 먼저 바닥에 도달한다. 아닙니다. 같이 떨어집니다. 2초 지나잖아요. 그럼 19.6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초 지나면은 9.8이 되어 있고 1초에 9.8씩 증가한다. 다음에 질량 뭐 요런 애가 있는데 중력 크기는 질량에 비례를 하니까 중력의 크기는 2대 5대 10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속력 변화비는 같습니다. 중력이랑 상관없습니다. 속력 변화비는 중력 크다라고 큰 게 아니에요. 속력 변화비는 중력 가속도로 똑같다. 1대 1대1. 자, 가는 진공 중에서 낙하하는 모습이고, 나는 공기 중이고요. 나에서 쇠구슬이 먼저 도착하고, 가에서 중력의 크기는 달라. 질량이 다를 테니까 속력 변화는 같아. 가속도가 같아서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중력은 원래 똑같은데요. 같다라고 쓰시고, 나는 중력이 있는데 그 공기 저항력이 있는 거예요. 공기 저항력이. 그러니까 깃털이 질량이 일정할 거기 때문에 중력은 일정한 건데, 여긴 공기 저항력 때문에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됐지요? 잠깐 쉬었다가. 자, 요거 했나요? 안 했나요, 이거? 했죠? 이거 했죠? 이거 탐구 B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공이랑 점토를 담은 수조 뭐 이런 거 비슷하네요. 골프공이랑 탁구공 중에 골프공이 훨씬 무거워. 근데 이제 공기 저항을 무시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골프공을 떨어뜨리고 탁구공도 떨어뜨릴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분석했나봐요. 0에서 0.1초 사이는 요만큼 이동합니다. 0.049m. 0.1에서 0.2초 사이 이만큼. 그러면은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0.49m/s가 평균 속력이고요. 여기도 1.47이 평균 속력입니다. 평균 속력. 요거 평균 속력. 속력 변화는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면 돼요. 얘에서 얘를 빼면 돼. 그러면 0.98이지. 0.98. 근데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의 사이 시간 차가 얼마냐면 0.1초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0.1초 동안에 0.98m/s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위아래 10 곱하면은 1초 동안에는 9.8m/s씩 증가하겠죠. 그쵸? 그래서 중력가 속도가 9.8이 나오는 거야. 9.8. 여기 0.98이라고 써있지만 0.1로 나누면 9.8이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0.1초에 0.98이 증가하기 때문에 1초에는 9.8로 증가하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이 골프공이나 탁구공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물체 질량에 관계없이 1초에 9.8m/s씩 빨라집니다.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물체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
골프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탁구공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크니까. 중력이 크다고 빨리 떨어지는 건 아니다. 중력은 큰 거는 맞아. 속력 변화량은 일정하게 증가한다가 아니라 속력 변화량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거고 변화량은 일정한 거야. 변화량은. 이와 같은 실험을 진공 상태에서 하면 골프공이 탁구공보다 먼저 지면 도달한다. 똑같이 도달하죠. 진공 상태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모두 같다. 아니, 중력 가속도가 같은 거고 중력의 크기는 다른 거예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큰 애가 큰 겁니다. 중력 가속도가 같은 겁니다. 엄청 헷갈리죠? 중력의 크기가 큰 애, 중력이 누가 큰지 보려면 질량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질량을 비교해 보시면 쇠공이 훨씬 무거워요. 100배 무거워요. 쇠공. 10초 속력은 같은 겁니다. 속력 변화는 같기 때문에 속력은 같아요. 100배 무거워도 같아. 공기 저항력을 무시하면 100배 무거워도 같아요. 106쪽에 106쪽 안 되어 있죠?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106쪽까지. 107쪽. 봐봐. 이건 시간에 따라 속력이 증가하는 그래프고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고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힘이 세지는 건 아니에요. 힘은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고 근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고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지? 이거는 느려지고 있죠. 느려지고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 반대 방향으로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는 건데, 자, 요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구하시려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50m 이동한 거고요. 얘도 밑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0, 이거는 150m 이동한 거네. 이동 거리를 구할 때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10초 동안에 50m를 가니까 5m/s고 10초 동안에 150m 가니까 15m/s가 평균 속력이고, 이런 애는 뭐 한 거냐면 속력이 빨라지다가 일정하게 가다가 느려진 거야. 그래서 0에서 3초 동안에는 밑면의 넓이가 이동거리입니다.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그래서 15m 같고, 여기는 5잖아. 5 곱하기 10 해서 여기는 넓이가 50이죠. 50. 여기는 2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이죠. 총 이동거리는 75m네요. 총 이동거리는. 그 다음에 여기는 속력 일정한 구간, 요거 속력 일정하게 증가, 이건 일정하게 감소, 뭐 요런 구간입니다.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여기 아까 전에 밑면의 넓이를 이용해서 75m로 갔다라고 했는데 10초 동안 갔어요. 그러면은 얘가 7.5m/s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여기 이렇게 긋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긋는다라고 평균 속력 구하는 게 아니라 밑면의 넓이로 전체 이동거리를 알아내시고 그거를 시간 10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유제 3, 4번 한번 해보십시오. 자, A는 5초 동안에 100m 이동한다. A가 요랬다.
그러니까 20 곱하기 5 하면 안 됩니다. 20 곱하기 5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20m/s로 쭉 갔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처음 요때만 20이고 점점 속력이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속력은 원래 10m/s예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5 해가지고 50m를 하셔야 되고,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5 하죠. 그러면은 50m 가는 거야. 50m. 아시겠어요 이거? 20 곱하기 5 하지마. 그러면 B도 마찬가지. B도 쭉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20m/s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50m 간 거야. 50m B도. 근데 평균 속력이 같지. 왜냐면 A 5초 동안에 50m 간 거고 B도 5초 동안에 50m 간 거니까 평균 속력은 같은 거지. 알겠어요?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지는 물체는 시간 속력 그래프 모양이 점점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A는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B 모양이 돼요. B 모양. 점점 증가하는 2번 고르셔야 되고요. 얘는 빨라졌다, 일정하다, 느려지는 건데, A에서 물체의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데, 일단은 B가 그런 거야. B가 등속 운동할 때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B에서 A에서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그 구간 간격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A에서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야. 점점 더 멀어져야 돼. 이동거리가. 그래서 등속도 운동할 때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분명히 사실 배웠습니다. 앞에서. 등속 운동할 때. B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은 요거다. B는 18m/s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평균이 18m/s야. B는 계속 18m/s잖아. 평균 그럼 18m/s지. B는 9초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요거다. 밑면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는 18m 같고 여기는 5 곱하기 18 하니까 90m 가고요. 여기는 2 곱하기 18 하니까 나누기 2 해야 되죠. 그럼 플러스 18이죠. 자, 그러면 36이니까 126m 가는 거 맞네요. 지금. 알겠어요? 이거 어렵죠? 예. 대충 풀면은 뭐, 막 다 틀립니다, 그냥. 자, 108쪽부터 해서, 108쪽 안 풀어져 있죠? 108쪽부터, 일단은 110쪽까지 풀어보시고요. 좀 같이 볼까요? 운동과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지났는데 위치가 변했어. 그럼 운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이다. 맞죠? 속력의 단위 m/s나 km/h 등을 사용한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속력이 빠르다.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지 빠른 거죠. 네, 5번 답이고 0.2초 간격으로 찍었는데 등속운동이죠. 등속운동 0.2초에 잘 봐. 이게 단위가 중요한 거. 단위가 여기는 미터로 돼 있고 여기는 센티미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cm를 간 건데 20cm가 0.2m예요. 그쵸? 이거 아시죠? 100cm가 1m죠. 100cm가
그럼 이거 1m/s입니다. 1m/s. 한번 단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초에 50m 달리면 10초 분에 50m니까 5m/s고, 얘는 10초에 80m니까 8m/s고, 얘는 10분 동안에 이만큼 갔는데, 그럼 1분에 120 가는 거니까 1분은 60초잖아요. 60초에 120m를 가는 거니까 2m/s네. 그래서 지민이의 속력은 5m/s, 연우의 속력은 8, 수영이 가장 느립니다. 1번, 답 1번, 1번은 기억력이니까 3번이죠. 3번. (120m) 떨어진 장소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를 기록한 것이다. 4초 동안의 속력은 4초 동안의, 그러니까 평균 속력 말하는 거죠. 4초 동안에 120m를 갔어요. 4초 동안에 120m. 그럼 30m/s, 1초에 30m씩 가는 운동. 자, 가장 빠른 거 m/s로 고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시간은 3600초,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치려면 공 3개 이렇게 약분되고요. 일단 9로 나눌 수가 있네. 4분의 100, 그러면 25죠. 25m/s. 1초에 150cm를 간다. 그럼 1.5m를 가는 거죠. 그럼 1.5m/s. 1분에 600m를 간다. 1분에 60초죠. 60초 동안에 600m. 10m/s. 30분에 요만큼 간다. 그럼 1시간에 72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똑같긴 한데 30 곱하기 60 해서 초로 바꾸시고, 36에다가 공 3개 붙여서 미터로 바꾸시고, 공 2개 지우고 6으로 나누면 이제 60인데 3으로 나누면 20이네. 20m/s. 10초 동안에 50m 간다. 5m/s죠. 얘가 1번이 제일 빠른 겁니다. 자, 길이가 100m인 기차가 2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이거는 수학 문제, 이런 문제 가끔 나오죠. 방정식 풀 때. 이 기차 길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기차가 터널에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해요. 근데 터널은 500m인데 기차가 길이가 100m나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서 500m를 가잖아요. 그럼 기차가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총 600m를 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이거 수학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600m를 20m/s로 가는 거야. 20m/s로 600m를. 이게 원래 단위가 약분되면서 퍼세크로 나누면 세크가 됩니다. 단위가. 그래서 30초 걸리는 거죠. 30초. 이거 이해하시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아시죠? 속력분의 거리. 자, 7번은 이제 이거는 또 좀 약간 함정 있는 게 뭐냐면 10초 후에 되돌아왔다. 근데 가는 데만 걸리는 게 아니라 10초니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왕복. 그러면 왕복 몇 미터냐면 초음파는 물속에서 1500m/s로 움직입니다. 엄청 빠르네요. 근데 10초 지나 10초. 그러면은 15,000m를 왕복한 거야. 왕복. 그러니까 깊이는 7,500m네. 7,500m. 이거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됩니다. 7,500m. 엄청 깊네. 해구네, 해구.
5번이 답입니다. 8번 등속운동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었는데 이 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등속운동이죠. 자, 센티미터 보시고 요거 미터 보시고 이거 단위를 꼭 보셔야 돼요. 1초 동안에 20cm로 간 거야. 20m로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0.2m/s입니다. 0.2m/s. 등속 운동하고 있는 거 맞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씩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0.2m/s, 그러니까 20cm/s로 하자. 20cm/s로 8초를 가. 그럼 160cm를 가야 됩니다. 예, 디귿 맞죠? 20cm/s로 8초 가잖아. 그럼 160cm 가는 거 맞아요. 자, 오른쪽 그림은 물체 A에서 D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이다. A에서 D 중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가장 멀리 가는 애, 요 기울기가 가파른 애, 얘가 가장 빠른 거죠. 기울기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합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에서 자동차 속력 일정한 거고 나도 일정한 건데 나는 빨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맞죠?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빨라지고 있는 거 아니고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빠르다. 나가 더 빠르지. 나가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가잖아. 나가 빠른 거야. 이거는 느린 거예요. 조금씩 가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에. 2번 답이고 11번에 수평면을 굴러가는 공의 운동을 1초 간격으로 찍은 사진이다. 이 공의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오른 거. 등속 운동이야. 등속 운동. 속력 일정한 거 1번 고르셔야 되고, 이거 속력 증가하는 거고 이거 속력 감소하는 거고, 요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가 등속운동이에요. 1초 지나면 이만큼 가 있고, 2초 지나면 2배가 있고, 3초 지나면 3배가 있고, 4초 지나면 4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Y축에 못 써져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거는 등속운동이야. 둘 다 등속운동이고, 고양이가 더 빠른 거죠. 기울기가 더 크니까. G가 고양이보다 빠르다 아니고, 고양이와 G 속력비는 1대2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1대2가 맞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고양이 2배 더 멀리 갑니다. 2대1이 돼. 2대1. 미안. 1대2가 아니라 2대1. 틀렸고, 고양이와 G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속력 일정한 거예요.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G가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6m다. 아니잖아요. 3m라고 이제 보이는데 3m.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운동을 계속한다면 8초 후 고양이의 이동 거리는 24m이다. 고양이 속력이 얼마냐면 4분의 10이니까 3m/s야. 근데 8초가 8초. 그럼 24m 가는 거 맞지? 되시지요? 13번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다. 등속 운동이에요. 그럼 10m/s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10초 지나면 100m 이동하는 거 맞고, 10초 동안 이동 거리는 5초 동안 이동 거리의 2배다. 맞죠? 무빙 워크 이런 등속 운동 하는 거 맞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틀려. 속력 일정한 거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이 문장이. 13번에 4번.
자, 자유낙하. 가만히 놓으면 힘을 받아서 점점점 빨라지는 이런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닙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공의 질량이 클수록 빨리 떨어진다 아닙니다. 아니야 이거 제발 아니야 이거. 공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 맞습니다. 힘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고 공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빨라지죠. 그래서 디글리을 4번 고르시고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게 자유낙하입니다. 1번. 쇠구슬과 깃털이 있는데 하나는 공기 중 하나는 진공이죠. 얘가 진공이죠. 진공.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 가에서 중력과 공기 저항이 작용한다. 작용하죠. 중력도 있고 공기 저항도 있고 가에서 깃털이 쇠구슬보다 공기 저항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맞네. 깃털이 늦게 떨어지는 이유. 나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야. 중력이 있어요. 나에. 공기 저항이 없는 거지 중력은 있는 겁니다. 가와 나에서 깃털이 받은 중력의 크기는 같다. 중력의 크기 같은데 중력은 같은데 저항력이 크니까 얘가 늦게 떨어진 거예요. 중력 자체는 같은 겁니다. 깃털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 이상 중력은 같은 겁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나? 뭐 없는데? 모르는데?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 상수와 같다. 맞아요. 9.8. 운동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시간 속력 그래프와 같은 모양이다. 에스컬레이터는 뭐지? 등속 직선 운동이야. 이거는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니까 에스컬레이터 운동이랑은 상관없어요. 답 2번. 8번에 자 진공 상태의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 가장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5번이고요. 가나는 두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거는 등속운동이고 이거는 자유낙하, 등가속, 자유낙하. 그래서 이거는 등속운동이고 1번 답이네. 가는 자유낙하 아니야. 나야 나. 모노레일 가예요. 등속운동.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등속운동 가야. 가와 나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속도를 나타낸다. 가속도. 어려운 얘기인데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력인데 그게 가속도의 의미예요. 시간분의 속력이. 왕창 어렵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리고 서술형을 같이 하고 실력 탄탄을 좀 해보시고요. 0.1초 간격으로 찍었습니다. 여기 자동차 뒷부분이 0에 가 있으니까 여기도 뒷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0이 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0.3초 동안의 장난감 자동차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원래는 이제 0.3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가는지 쓰면 되지, 그치? 0.3초 동안에 이걸 미터 단위로 하셔야 되죠. 0.6미터를 갑니다. 2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게 맞지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가 같은 운동을 유지하며, 그러니까 등속 운동한다 이거지.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냐? 2미터 퍼 세크로
5초를 가요. 약분하면서 10m를 가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 나옵니다. 자, 얘는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라. 처음 출발할 땐 0이니까 0에 찍으시고 1초 후에 20cm 가 있는 거야. 1초에 20cm. 여기를 20으로 해야겠다. 여기 20. 2초에 요만큼 더 가. 20 더 가. 그럼 40 가 있죠. 3초에 더 가. 그러면 60 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이 그래프랑 똑같은 의미야. 1초 40, 20, 40, 60, 80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진공 중에서 떨어집니다. 두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쇠구슬하고 이제 쇠구슬과 깃털의 속력은 일정하게 커집니다. 일정하게 증가하고 속력 변화, 두 속력 변화는 같다. 속력 변화량은 같다. 속력 변화는 같다. 똑같이 속력이 증가합니다. 9.8m/s씩 증가합니다. 자, 실력 탄탄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같이 봅시다. 항상 뭘 잘 봐야 되냐면 이제 Y축에 못 써져 있나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동거리고요. 요거는 속력입니다. 이거 등속운동이고 등속운동이고 얘네도 등속운동이고 얘네도 등속운동이에요. 이거 등속운동입니다. 속력 빨라지는 거 아니고 이동거리가 많아지는 거고 이거 30m/s죠. 2초에 60m를 가니까 2초에 15m 가니까 이거 15m/s죠. 그렇죠? 그래서 B랑 D랑 같은 움직임을 하는 거야. 지금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 맞고 B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이동거리랑 시간이 비례하잖아. 이게 비례하잖아. 맞죠? 4초 동안 이동거리는 A가 D의 4배다. A는 30인데 30 곱하기 4 하면 이동거리고 A는 그 다음에 D는 15 곱하기 4죠. 2배네 2배. 4배가 아니라 15 곱하기 4니까 2배죠. A에서 D 모두 등속운동이다. 등속운동이 맞아요. 5번 보기 다중섬광 사진으로 C와 D의 운동을 기록하면 사진에 찍힌 물체 사이의 간격이 C가 D보다 넓다. C가 더 빠르니까 같은 시간 동안 많이 가니까 5번 보기도 맞는 보기죠. 자, 2번에 이런 거죠. 지금 속력이 빨라지다가 일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0에서 3초 동안 등속 운동을 한다. 0에서 3초 동안은 등가속이야. 등가속. 등가속도 운동. 등속 운동 아니에요. 가속 운동이에요. 3에서 5초 동안은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냐. 밑면의 넓이 구하시면 되는데 29.4m/s로 2초 동안 가는 거니까 58.8 맞네요. 5초 동안에 5초 동안의 물체는 매초 9.8m/s씩 속력이 커졌다. 아니지. 3초까지는 그런 거. 3초까지는 3에서 5초는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2번이고요.
자, 공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놓았더니 공이 4초 후에 지면에 도달하였다. 이때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 그래프 이거 고등학생도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자, 봐. 여기 가속도 중력 가속도 상수 9.8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렇게 해. VT 그래프를 그립니다.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요. 4초 후에는 속력이 얼마가 되어 있는 거냐면 1초에 9.8씩 증가하니까 4초는 39.2m/s 되어 있는 거예요. 39.2m/s. 그려야 됩니다. 그려서 푸는 겁니다. 그래프. 공식이 있는데 그걸 외우지 않는 이상 그려서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밑면의 넓이가 떨어뜨린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인데 떨어뜨린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9.2 곱하기 4. 그러면은 6, 7, 78.4. 3번 답이네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원래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프로 푸시면 됩니다. 알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엄청?